자, 먼저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볼까요? 지구 자전. 지구 자전. 자, 지구가 자전을 하면, 봐봐.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를 반을 갈라서 A 파트와 B 파트가 있는데, 지구는 둥근 모양이라서 그림자가 A 쪽에 생깁니다. 그림자. 맞죠? 그래? 우리나라가 여기를 이렇게 돌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밤인 거야, 밤. 근데 자전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잖아, 스마일하게. 그지? 돌아오게 되면은 곧 어딜 지납니까? 여기를 지나서 오겠죠. 네. 그럼 밤이었던 게 이제 곧 나. 낮이 되겠죠. 잘 봐. 우리가 새해에 첫 해를 보려고 어디로 막 달려가나요? 동해로 가요? 서해로 가요? 동해. 동해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북부. 동해가 여기고 서해가 여기잖아. 자전을 통해서 이렇게 낮으로 들어갈 때 A가 먼저 낮으로 들어가, B가 먼저 낮으로 들어가. B가 먼저 낮권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B에서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거야. 새해 첫날 뜨는 해를 먼저 보고 싶다. 그럼 당연히 동해로 가야 더 먼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돈다는 걸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약속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어디서 어디로 돈다라고 약속했냐면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건 지구과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돈다, 다른 말로 어디서 어디로 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말을 해요. 지구 자전은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합니다. 어디 갔어? 일단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북반구 기준입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하는 속도를 한번 볼 텐데, 자, 하루가 24시간이잖아.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 거야. 다시 말해서 24시간 동안에 한 바퀴라는 건 360도를 도는 거거든. 이걸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1시간에는 얼마 도는 거야? 약 15도 정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15도 정도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시간당 15도를 돈다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나온 거야. 24시간. 하루 동안에 360도 한 바퀴를 도니까 1시간으로 환산하면 15도쯤 되겠네 라고 해서 자전 속도를 정합니다. 자전하는 속도가 얼만큼이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전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는 뭐가 있니? 한다면 첫 번째 현상이 뭐야? 낮과 밤이 반복된다는 게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상인 겁니다. 그죠? 자, 지가 막 자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북극성은 자전을 하지 않아요. 북극성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 자전할 때 이러한 축 가운데 꽂혀있는 이 축을 기준으로 뺑뺑뺑뺑뺑 돌 텐데 여기에 북극성이 딱 있어요. 어떤 걸 상상하면 되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긴 하는데 가운데 축이 있을 거는 가운데 축. 쌤은 요술봉 얘기를 하는데 요술봉이 하나 있어. 요술봉 끝에 별이 달려있다. 요술봉을 뺑 돌려. 이렇게 뺑뺑뺑뺑 돌려. 그러면 별은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겠지. 그치? 움직이진 않는 거야. 근데 요술봉에다가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별 하나를 연결해. 끈을 달아서 휙 돌리면 어떻게 돼요? 끈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윙윙 돌 거 아니야? 자,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 왜?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은 북극성은 이 자전 축에 딱 걸려있는 요 녀석이라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별들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옆으로 윙윙윙 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별이 도는 모습이야. 별이 도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 써있습니다. 1시간 동안 별을 관측했다고 써있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몇 도 이동한 거 보입니까? 15도 이동했다고 돼 있죠. 1시간 동안 별도 얼마 이동한다? 15도 이동한다. 이상하다. 별은 왜 15도 이동하지?
자, 이제 별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별. 자, 책상을 좀 쓰겠습니다. 안돼. 자, 첫 번째 문제. 저 멀리 있는 별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나이스. 그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별,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누구예요? 태양이에요. 나이스. 태양이 가장 가까이 있는 별입니다. 달. 다른 별이 아니에요. 자, 별의 정의를 얘기할게요. 별이란 스스로 비치는. 맞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별이에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아니요. 스스로 빛을 내는데 왜 반달이나? 반은 그쵸? 빛을 안 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지구도 별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것뿐이야.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태양밖에 없어요. 그럼 태양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안돼. 태양도 자전을 하고요. 자전을 하고 태양도 멀리서 보면은 크게 돌고 있습니다. 공전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은하의 중심. 은하. 우리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크게 돌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크게 도니까 제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야. 중요한 건 태양이라는 별도 자전과 공전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별들들 다 모든 별들 다 제자리에서 그 자기만의 영역에서 뭘 한다?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위에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태양이 이렇게 뺑뺑이 도는데 그걸 돌려 이렇게 도는 것을 이렇게 하는 맞아.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또 동시에 우리가 또 자전을 하는 거면 정확합니다. 맞아요. 나 그럼 이렇게 해야지.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잘 들어. 이렇게 실제로는 움직여. 별들이 움직여. 잘 봐. 별과 별들이 만드는 자리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별자리라고 그래요, 별자리. 별자리의 모양은 바뀌나 안 바뀌나요?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바뀌어요. 우길 게 아니라. 작은 별자리 곰자리에서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작은 곰자리에서 큰 곰자리. 쌤이 지금 한 얘기하고 나중에 한 얘기가 서로 상충됩니다. 말이 안 맞아요. 별은 움직인다면서요. 근데 네. 어떻게 별자리의 모양은 바뀌지 않을까요? 똑같이 우랑 계절.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계절 별이 맞아. 있던 게 따다다다 이렇게 하면 얘 하나 움직이면 얘도 다 같이 따다다 움직이는 거예요. 별들이 다 같이 뭉쳐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별들은 다 동시에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잘 봐. 자석. 연결되어 있어. 여기에 개미 한 마리를 상상한 개미 한 마리. 개미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돌고 있어. 뻘뻘뻘뻘뻘뻘 돌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개미가 도는 게 보이죠? 네. 근데 개미가 미쳐가지고 개미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요. 네? 개미가 이렇게 오. 개미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뭐하냐 너? 이걸 뭘 형상한 거냐?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별을 형상한 거야. 가까이서 보면은 자전하는 것도 보이고 공전하는 것도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책상을 저 63빌딩이나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가서 책상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일까? 공부.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점이겠죠. 점으로 책상 자체가 점으로 보일까? 점. 책상 위에 있는 개미도 그냥 점으로 보일 거란 얘기야. 그 안에서 자전을 하는지 공전하는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별도 지 영역에서는 자전과 공전을 해. 근데 겁나 멀리 있어. 몇 광년? 최소 100만 광년. 짧게는 10만 광년. 우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에 별들이 존재합니다. 강민이 콧구멍이.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인다?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별은 실제로는 움직여 안 움직여? 잘 들어. 실제로는 움직인다고.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뭐 한 것처럼 보인다?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이 겁나 멀리 있으니까 각자 제자리에 뭘 할 거 아니야. 하지만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냥 제자리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별자리가 움직이지, 별자리의 모양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별은 실제로는 움직이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요걸 잃어버리거나 요걸 잘 생각을 못하면 지구과학이 이해가 안 돼요. 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요 자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별이 뭔가 돌고 있을 때 서에서 동이라고 약속하자라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약속이 바로 방금 말한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제자리에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야 이제부터 지구과학의 비밀을 풀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북극성도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이야.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지만 또 움직이지 않지만 마침 자전 축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상한 게 또 발생합니다. 그럼 별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근데 왜 이 요 별들은 움직일까요? 작아서 아니에요. 시간을 가속해가지고 빠르게. 아니. 영역이 딱 돼요. 별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 여기는 캠코더가, 캠이 별이라고 생각해 볼게. 별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자전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전하는 게 느껴져? 아니요. 공전하는 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근데 나는 자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지구와 함께 돌고 있잖아. 별은 제자리에 있는데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내가 별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봐봐. 봤어? 여기 있던 별이 내가 자전을 막 하니까 여기 있던 게 오른쪽으로 막 가고 있잖아. 보여? 나 미친 거 같아? 자, 이런 거라니까. 별이 왜 움직이냐? 지가 자전하니까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전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운동을 일주운동이라고 해요. 내가 자전을 하루에 한 바퀴 하죠. 일자가 날일자야. 하루 동안의 움직임 때문에 뭔가 움직인다. 이걸 일주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당연히 지구의 자전도 일주운동이고요.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을 일주운동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15도, 1시간 동안 별을 관측했더니 별이 15도만큼 이렇게 움직였어. 별이 무슨 운동한 거야? 일주 운동한 겁니다. 별은 왜 일주 운동이라는 운동을 했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봐. 내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야, 이렇게. 내 입장에서 이쪽이 반시계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 거야. 그랬더니 별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내 입장에서. 맞아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그러므로 별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다? 동에서 서로 일주 운동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야, 전체가 일주 운동하는 건 그래서 동에서 서로 운동하는 거야 라고 써 있는 거야. 요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니까 천체는 동에서 서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처음에 좀 써놓을게요. 이걸 시계 방향이라고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우리는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은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가 움직이는 거지. 그럼 별이 일주 운동하는 속도는 무슨 속도와 똑같겠어? 내 자전 속도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이 일주 운동하는 속도도 얼마다? 1시간에 15도만큼 일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전하는 만큼 움직이니까 자전 속도와 일주 운동 속도가 일치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자전 속도와 일주 운동 속도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동쪽 하늘, 자, 북쪽이 여기라고 치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뒤를 돌아서 남쪽 하늘 보면 별이 막 지나가고요. 서쪽 하늘도 오른쪽 밑으로 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북쪽 하늘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방향마다 별이 움직이는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나와있죠? 동쪽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요. 남쪽 하늘 옆으로 지나가고요. 서쪽 하늘 떨어지고요.
북쪽 하늘 반시계 방향으로 휙 돌고 있죠. 이거 시험 문제 나중에 나올 텐데 외우는 방법 하나를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동서남북을 써. 동, 서, 남, 북을 써. 순서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롤러코스터 탈 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올라가잖아요. 그죠? 떨어지죠. 그래서 괜찮아졌나 싶을 때 한 바퀴 돌리죠. 그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롤러코스터. 이거 동쪽 하늘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서쪽 하늘은 오른쪽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남쪽 하늘은 옆으로 지나가고요. 북쪽 하늘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습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방법이 롤러코스터법이라는 법으로 암기할 거예요. 롤러코스터 있어요? 법. 자, 우리나라만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각 방향마다 별이 어떻게 일주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냐 할 때 롤러코스터법으로 나중에 암기를 하게 될 거예요. 소개만 좀 해줄게요. 자, 이 정도까지가 일단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죠. 공전을 합니다. 공전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공전. 안녕지구, 가사지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뺑 도는 현상을 공전한다라고 말하죠. 자, 그럼 공전 속도 먼저 계산해 볼까요? 공전 속도. 자, 지구가 한 바퀴 뺑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하면 어렵죠. 며칠 걸리죠? 365일. 그래서 1년 365일 동안에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도는 건 몇 도 도는 거야? 1도. 1도? 한 바퀴. 360도. 365일 동안 360도를 도니까 하루 동안에 약 몇 도? 약 1도 정도를 도는 거야. 지금도 돌죠. 1도씩. 하루에 약 1도씩 이렇게 우주 공간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알고 있는데, 까먹었어요. 1200km였나? 1200km/s였나 그래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1초에 1200km를 가는 속도라고 계산했던 기억이 나요. 빛보다 느린 건가? 빛보다 훨씬 느리죠. 빛은 1초에 36만 km를 가요. 와, 거의 4억 배인데. 1200km 퍼세컨? per 이 36만?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아무튼 1년에 한 번 도는 거. 1초에 1200km를 간다면 장난 아니죠. 엄청 빠른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이렇게 확 항해하고 있는 모습이야. 1200km.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구가 우주 공간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뻥이겠죠.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구의 공전이야. 근데 그거를 각도로 따지면 하루에 몇 도? 한 1도 정도로 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봐봐. 태양 주위를 돌 때 여기 하늘 전체를 이렇게 다닐 거 아니야? 그때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이 보일 거란 얘기야. 별자리들이. 태양 반대쪽, 태양이 있는 쪽 반대쪽이 이제 별자리가 보일 텐데 그 별자리들을 쭉 모아놓은 걸 여기 12개의 별자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별자리는 우주공간에 굉장히 많은 별자리들이 있을 텐데 특히 뭐만 모아놓은 거냐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 주변. 내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 주변에 있는 그 별자리들만 12개를 모아놓은 거야. 자, 이거를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해요. 황도. 먹는 거 아니고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은 백도라고 합니다. 이름을 황도, 백도로 정했어요. 그래서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 주변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말을 해요. 황도 12궁.
보는 방법 미리 소개할게요. 내가 A라는 지구에 타고 있어, 현재. 내가 태양 쪽을 바라보면 너무 눈부시죠? 태양 쪽은 별자리를 볼 수 없고요. 어디 쪽 별자리를 볼 수 있다?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다. 문제입니다. A를 지나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무슨 별자리냐? 염소자리입니다. 염소자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B라는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는 무슨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죠? 물고기 자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잘 봐. 그리고 염소 자리를 2월이라고 써 있고요. 물고기 자리를 4월이라고 써 있죠. 되게 헷갈리는 거야. A라는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 지구는 현재 몇 월 달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2월 달이 아닙니다. 자, 날짜를 결정하는 건 태양 기준이야. 우리가 음력 말고 무슨 력이 있죠? 양력. 양력의 양 앞에 뭐가 생략된 건지 알아? 음양력. 태입니다. 태양력을 양력이라고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날짜를 정한 거야. 다시 말해서 A라는 지점은 태양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태양이 여기 있잖아. 태양이 있는 쪽을 따라가서 8월달입니다. 현재는 8월달이야. 현재는 태양이 있는 8월달인데 8월달에 보이는 별자리가 뭐다? 염소자리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 8월 별자리 개가 보이는 게 아니야. 오케이? 자, 보는 방법이야. 이 황도 12궁을 보는 방법입니다. 현재 A라는 곳을 지날 때 지구는 8월달인데 8월달에 보이는 별자리는 염소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B라는 곳을 지날 때 얘는 몇 월달일까요? 10월달이네요. 그죠? 10월달이고 10월달에 보이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인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네. 그럼 지구가 현재 시계 방향으로 공전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해요? 시계. 이렇게 가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지구의 공전 속도는 아까 구했고요. 지구의 공전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반시계. 맞아요. 서에서 동, 즉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 겁니다.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할 때 태양, 그럼 A 위치에 태양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태양 안녕. 태양이 공중에 떠 있지 않고요. 태양을 딱 보면은 봐봐. 우리가 별을 바라보면 별이 어딘가 쫙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 별은 앞에 있네. 저 별은 뒤에 있네. 이걸 알 수 있어 없어? 우리 몰라요. 그냥 어딘가에 쫙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쫙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간을 천구라고 합니다. 천구라는 공간에 쫙 박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혀 있는데 태양도 마찬가지로 하늘 어딘가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A라는 지역에서 A라는 곳을 지날 때 태양이 어디 박혀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 10월 달에는 어디 박혀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태양은 내가 A에서 B로 공전하는 동안 태양은 여기서 1로 움직였죠. 이렇게 태양이 달마다 날마다 하루마다 1도씩 태양도 같이 움직이죠. 네. 이거는 일주운동이 아니죠. 여러 날 동안 움직이는 거니까 1년 동안 움직인다 해서 무슨 운동이라 한다? 1년 운동. 연주운동. 1년 동안 움직이는 운동. 주자가 달릴 주자예요. 주마간산. 미안해. 사자성어야. 주자가 달릴 주자입니다. 1년 동안 달려가는 운동이야. 문제입니다.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면 태양도 반시계 방향으로 연주운동한다 라는 겁니다. 태양도 반시계 방향으로 같이 연주운동한다 이거예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별하고 달라. 별은 잘 봐. 일주운동은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면 저 별은 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했었죠. 근데 태양은 좀 다르다고. 태양은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니까 지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물어볼 때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야 돼. 태양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있던 게 일로 움직이겠네. 같이 움직이네 라고 그림을 그려서 연주운동 방향이 지구의 공전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을 지금 선생님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이게 태양의 연주운동까지 설명을 한 거고 잠깐 정리하면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정리할게요. 자, 지구의 공전은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는데 태양의 연주운동도 똑같이 서에서 동으로 연주운동한다고 써있잖아. 아무튼 나중에 보면 엄청 헷갈릴 거야. 아니 별의 일주운동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태양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방금 쌤이 그렸던 이 그림 한번 그려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주운동 속도, 지구의 공전 속도와 일치하겠죠. 태양이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하니까 태양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태양의 연주운동 속도는 뭐와 일치한다? 지구의 공전 속도하고 일치하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하루에 약 한 1도 정도씩 움직이게 됩니다. 별자리도 역시 날마다, 달마다 움직이게 되는데 다른 별자리가 보이게 되는데 보이는 별자리를 보는 방법 미리 소개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A라는 위치는 몇 월 달이다? 짠! 8월 달이고 그때 보이는 별자리는 누구다? 염소 자리가 보인다. 써있는 거고요. B로 왔을 때는 몇 월 달이다? 10월 달이고요. 그때 보이는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적혀져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지구가 공전하면서 생겨나는 일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힘들죠? 오늘은 세 판이 있어요. 세 판.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구까지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달만 좀 남았네. 달만 남았습니다. 세 판이에요? 세 판입니다. 우와. 달이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잠깐 설명할게요. 봐봐. 자, 이 달이란 녀석은 하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쌤이 어저께 퇴근하면서 봤더니 달이 약간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반달 모양인데 약간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 봤나요? 어저께 밤에 이런 모양으로 누워 있었어. 그죠? 약간 반달 모양인데 이렇게 누워 있는 모양으로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달은 모양이 계속해서 변해. 달의 모양이 변하는 걸 위상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이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모양상자야. 달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위상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렇게 보이는지만 잠깐 볼게요. 봐봐. 지구가 있고 여기 태양이 있을 때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요. 그죠? 완전 웃긴 게 뭔지 알아? 정원이가 지구 사는 사람이야. 나를 바라보고 있죠? 내가 달이야. 달의 앞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달이 자전을 막 해. 달도 자전하거든요? 자전을 해서 내가 지구에서 날 바라보고 있는데 자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면은 내 어디가 보여요? 뒷면. 뒤통수도 보이겠죠? 네. 그쵸? 앞통수도 보이고 옆도 막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달은 좀 특이합니다. 봐요. 달이 자전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자전한 만큼 공전해요. 보여요? 또 자전한 만큼 공전. 계속 얘만 바라보는 거야. 자전한 만큼 공전해. 계속 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림에서는 둘의 인력이 달과 지구 사이 인력이 너무 세가지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기도 합니다. 계속 같은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선조들이 달에 뭐가 산다? 토끼가 산다 그러잖아. 계속 그 모양만 보여. 달의 앞면만 항상 보는 거야. 지구에서는. 그래서 이해돼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일치한다. 다른 말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일치한다고 표현해요. 달이 자전하는 만큼 공전하고 자전하는 만큼 고전합니다. 그래서 달이 한 바퀴 돌 동안, 달이 한 바퀴 공전할 동안 자전도 딱 한 바퀴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앞면만 보이는 거야. 그럼 인간들은 망원경으로 달을 맨날 보잖아. 하지만 인간이 볼 수 없는 면이 있어. 어느 면? 달의 뒷면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면은 항상 옵티머스 프라임을 비롯한 그런 기계 장치들이 어디서 튀어나와요? 달의 뒷면에서 나와요. 뒷면에서. 달의 앞면에 숨어 있으면 다 관찰됩니다. 하지만 달의 뒷면에 숨어 있으면 지구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모티브로 달의 뒷면에다가 기지를 만들어서 숨어 있다가 지구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폴로 14호인가요? 달에 착륙했잖아. 앞면에 착륙하지 않고 어디 착륙했을까? 뒷면에 착륙했어요. 일부러. 뒷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달의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달의 뒷면의 모습을 관찰하고 와준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달의 특징,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일치해서 우리가 항상 달의 앞면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달의 특징이고요. 아까 달의 크기가 지구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크기가 작으면 중력도 작아요. 중력은 얼마인지 알아요?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쌤이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60kg 힘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달에 가면 10kg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굳이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달에 가서 살면 됩니다. 엄청 몸이 가벼워져요. 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에서는 걸어 다니잖아. 달에서는 같은 크기로 하면 점프 띵띵띵 왜? 엄청 가벼워지니까. 중력이 너무 약해요. 중력이 몇 분의 몇?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크기는 4분의 1인데 중력은 6분의 1 정도로 되게 작은 게 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합니다. 공전하면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태양빛을 받는 면 반을 잘라서 오른쪽만 태양빛을 받겠죠. 맞죠? 오른쪽만 태양빛을 받겠죠. 오른쪽만 태양빛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관찰되냐를 봤을 때 쓸만한 게 없네요. 그래서 이거로 설명하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내가 달을 쳐다볼 거야. 달이 여기 있다면은 달의 뒷면만 보이겠죠. 달의 뒷면만 보이니까 거의 안 보이는 거야. 보여? 이런 모습. 달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런데 달이 여기 오면요.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봐봐. 바라보면은 어디가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여? 밝은 오른쪽은 밝게 보이고 왼쪽은 어둡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반달 모양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무슨 달? 상현달. 이름이 상현달이죠. 상현달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을 바라보면 어디?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전부 밝은 면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밝은 면만 보이니까 이렇게 보름달이라는 이름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달이 여기 와 있으면 잘 봐. 위치 잘 봐. 달이 여기를 돌고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봐봐.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어둡고요. 왼쪽이 밝죠? 보여요? 그래서 왼쪽으로 밝은 달이 보이는 거야. 하얀 달입니다. 그냥 봤을 때 오른쪽이네요 그러면 안 돼.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어둡고 왼쪽이 밝으니까 왼쪽이 밝은 이런 하얀 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승달은 뭐냐? 바로 얘가 초승달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잘 봐.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가서 이렇게 보여요? 네. 보입니까? 네. 오른쪽이 살짝 보이고 왼쪽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죠?
오른쪽이 살짝 보이니까 이렇게 생긴 초승달의 모양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달이 어디를 공전하고 있냐에 따라서 지구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달의 모습이 바뀌어 보이는구나. 즉, 위상이 달라 보이는구나 라고 일단 인식하면 됩니다. 보름달일 때가 음력 15일일 때고요. 초승달이 상현달이 음력 7, 8일이니까 초승달은 한 3일, 음력 3일쯤 되고요. 음력 1일쯤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7, 8, 15, 그다음에 22, 23 해서 한 바퀴 도는데 한 30일 또는 29일, 30일 정도. 그래서 음력으로 따지면 한 30일, 정확하게는 27점 며칠인데 그때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오차가 있어서 뭐 윤달도 있고 막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마다 음력 날짜마다 이렇게 달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하도록 합시다. 어느 쪽 하늘에 보이는지까지 이해하려면 이 연필 돌리기법으로 추가 설명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일식과 월식도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할게요. 봐봐. 자, 일단 잘 안 보이는데 일식이 뭐냐면 낮이야. 낮에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이 자꾸 사라져. 왜 사라지죠? 태양과 나 사이에 이게 태양이야.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구 주위에 누가 돌아요? 달이 돌잖아. 달이 돌면서 이 앞을 가려버리는 거야.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이 와서 앞을 가리니까 태양이 안 보이게 되는 현상. 그게 바로 일식입니다. 첫 번째, 일식. 암기법은요. 날 일자 먹을 식자야. 날 일이 뭐야? 태양. 태양을 먹는다. 누가 먹죠? 외계인. 얘가. 달이 와서 이렇게 태양을 먹는 거야. 태양빛을 차단하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월식은 뭐냐면, 자, 달이 봐봐. 달이 여기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태양 때문에 지구에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깁니다. 지구 그림자 안으로 얘가 쏙 들어가 버리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게 돼요. 왜?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림자 안에 들어가 버리면 빛을 못 받으니까 빛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달이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들어가면 달이 그날 달이 보였다가 점점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는 월식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일식은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고요. 월식은 달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자, 일식은 누가 와서 태양을 가린다? 달이 와서 태양을 가리는 거고, 월식은요. 누가 달을 가린다? 달을 먹는다? 지구가 아니라 지구의 그림자가 요 달을 먹어 치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일식이 뭔지, 월식이 뭔지 정도까지 정리를 좀 했어요. 우리 개념학인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까지만 풀고 오늘 갑시다. 다 일단 정리를 다 했네요. 동리야 정답을 알려줘. 오.